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성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성정보 하면 비대면 진료, 즉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원격 진료 이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회사는 그것 외에도 네트워크 장비 유통업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원격 진료, 이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따라서 의료 민영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고 있는 방향은 의료 민영화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그 정부 24라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운이 됐죠. 그리고 각 그 지자체 행정망이 그 중단되면서 말 그대로 정부가 멈춰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걸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서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부 24 서비스가 되고 또 민원 서비스가 그 각 행정기관마다 될 수 있도록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오류를 수정하면서 말 그대로 이 정부 24 서비스가 재개되긴 했지만 이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규모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성정보는 이 IT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게 헬스케어 사업 분야에서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교체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그 종목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비대면 진료의 확대, 또 한 가지는 정부 24 민원 서비스의 중단. 이것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제대로 투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연결 포괄 손익계 연설을 보시게 되면 이 민성정보는 작년 동기,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매출했다면 요번에 2,45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매출 외형은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 순손실은 발생하고 있죠. 이게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떻게든 뭐 유상증자를 한번 하든 해서 이 부채를 좀 꺼야 될 가능성이 그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최대주는 SNS 시스템으로 이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특수관계에 포함해서 22.97%입니다. 뭐 그렇게 안정적인 그 경영권 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그 수익이 나면 그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와 또 이건 비대면 진료의 그 확대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 중심의 개업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대형 병원들이 이러한 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경우에는 이 동네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동네 골목 상권까지도 대형 병원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 그 동네 조그만한 개업의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비대면 진료 사업의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나왔는데요. 시범 사업 기간 중에 이제 섬이나 벽지 거주자에 대해서 했던 것을 이제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해서 지방 또 이런 지역으로 또 확대를 하고 휴일이나 야간 진료도 가능하게 하고 또 초진 환자뿐만 아니라 재진 환자에게도 그 60일 기간이 아니라 30일 기간이 아니라 60일 기간으로 넓혀줘서 보다 이 비대면 진료를 자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무조건 의사들은 초진은 무조건 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재진부터 그 비대면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의 상태를 의사들이 정확히 봐야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의료사고를 또 오진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되든 간에
이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되면 병의원들도 비대면 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성정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성정보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시장을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를 보시게 되면 연초에 이 원격 진료,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주가가 아주 급등했다가 그 이후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흐지부지 돼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죠. 왜냐면 그랬다가 요번에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것은 이 비대면 진료 확대라는 정책적 이유와 또 한 가지는 민원24, 그러니까 정부24라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다운되면서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인성정보에게는 실적이 증가될 수 있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그 지원이 되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큰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인성정보는 그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장비 유통은 나름대로 이 인성정보가 전체 매출액에 꽤 큰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수익성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성정보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의 실적은 요번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름이 없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